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던진 관세 폭탄 굉장히 좀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먼저 던졌는데 캐나다와 멕시코는 일단 한 발짝 물러서면서 유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물러나는 거는 조금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좀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로부터 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전화로 연결했던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님, 오늘은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좋네요. 네.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좀 자주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안 나와야지만 이슈가 없는 건데. 근데 이 이슈가 앞으로 한 적어도 4년 동안은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이 터질 것 같은데 당장 뭐 여러 가지가 터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 24시간 내에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이 통화는 여전히 안 되고 있죠. 네, 기싸움 하는 거죠.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통화 서두르지 않겠다. 그 말의 의미는 지금 네가 급하니 내가 급하니 이 말이거든요. 예. 지금 급한 건 중국이니까. 네네. 그 뭐 지금 제가 볼 땐 조율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지금 언제 합의점에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언론도 나오고 있지만, 중국 시진핑 입장에서 먼저 이렇게 다가가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물밑 협상이라도 좀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일단 중국 입장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관세부가 동일 원칙으로 하겠다라는 게 일반 원칙입니다. 네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겠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원칙입니다. 그게 이제 국내 정서도 있고 해야 되겠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평등관계 구축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동일 원칙을 하겠다. 하지만 가능한 미국과는 좋게 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여지는 남아 있다. 근데 이게 그 넘는 선을 근데 지금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면 미국도 어느 정도 양보가 있어야 되고 줘야 되는데 우리가 무조건 멕시코나 그다음에 캐나다처럼 그런 식의 방향성의 설정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14억 명이 뒤에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밑은 지금 계속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접점을 찾기가 10일부터 시작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지금 네가 급하냐 내가 급하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계속 갈 경우는 뭐 지금 미국, 캐나다나 멕시코처럼 가기는 매우 쉽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투닥투닥할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뭐 칼 들고 설치지까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살펴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캐나다와 멕시코는 일단 한 발 물러서긴 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리가 없으니까 몇 가지 맞대응 카드를 내놨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일단은 이게 어제 2월 4일까지가 춘절 연휴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2월 5일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죠. 2월 5일 날 이제 연휴가 끝나고 출근을 하는데 이때 이제 발표를 할 거라는데 어제 바로 했죠.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땐 조금 조심스러운 보복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워밍업 단계. 그러니까 많은 청취자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미중 간의 관세 정쟁은 정말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심스러운 보복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지금 이번에 중국이 미국에 지금 보복 조치를 한 게 한 10에서 15% 정도 된다. 한 80개 정도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 품목이네요. 그러니까 뭐 15% 해당되는 게 미국산 석탄, 뭐 액화, 천연가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15%인데 사실 미국산 원유 수입액이 중국 입장에서는 한 60억 달러? 뭐 전체 수입량에서 한 1.7%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LNG 같은 경우도 전체 수입량의 한 6%. 그래서 미국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일단 워밍업으로 일단은 던졌다라고 보고, 농기계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이런 여러 관세 10%를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구글 반독점 법인데 이것도 구글도 사실 중국에 사업 안 한 지 오래됐거든요. 뭐 사실 뭐 거기서 해봤자 그 광고 수익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보는 거고 구글 정도. 근데 이게 뒤에 따라오는 시그널을 읽으셔야 되는 게 그 밖에 지금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많은 미국계 기업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하나하나씩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던지는 것들이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뭐 텅스텐이나 몰리브덴, 이는 뭐 인듐, 이게 대부분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 광물 자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이게 지금 이제 이번에 2월 10일부터 예.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걸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공화당, 트럼프의 지지 기반 이쪽을 좀 건드리는 조치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금액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어느 정도 이렇게 맞대응은 하되 너무 가지 않게 하겠다. 미국의 추가 보복을 막도록 하겠다. 약간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 조심스러운 보복이다. 조심스러운 보복은 해야 된다. 동일 원칙.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했던 부분, 그 원칙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단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똑같이 나가겠다는. 네, 이게 트럼프 1.0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금액에 따라 2018년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1.0일 때 미국이 340억 달러, 중국이 340억 달러. 예. 그다음에 미국이 160억 달러, 중국이 160억 달러. 똑같이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부분. 하지만 지금 여전히 중국 경제 내부적으로 안 좋고, 그렇죠. 안 좋고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러워 하고 동일 원칙이지만 조금은 조율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뭐 중국 입장에서는 시나리오별로 지금 미국에 대응할 카드는 이미 제가 볼 때는 종합 선물 세트로 다 준비되어 있다. 뭐 이제 시간이 주어진다면 제가 좀 하나씩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나오는 대로 또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는 걸로 하고 외신 그 평가를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나가다 봐갖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미국 쪽의 조치가 뭐 4천억 달러, 근데 중국의 조치가 200억 달러 수준이다. 뭐 이 정도 평가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 무역 전쟁. 이게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더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하겠죠? 네, 제가 이번에는 출발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보통 미국 대통령이 이렇습니다. 취임하고 100일 이내에 일단은 국내 경제 정치적인 부분들이 큽니다. 이번에도 펜타닐이라는 이슈가 크거든요. 펜타닐. 펜타닐에 해당되는 국가들 그게 이제 중국 출발지가 중국이고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는 손을 드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이제 펜타닐의 부분에서 지금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목적이 펜타닐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10%를 이제 부과한다라고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게 더 심화될 가능성 이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워밍업으로 한 거고 본격적인 이제 국내 정치 한 100일 정도 1년 이내에 이제 어느 정도 트럼프 2.0이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대중국 견제는 정말 이제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 워밍업으로 이 정도 때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이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미국이 대중국 제재의 강도에 따라서 뭐 여론전, 심리전, 그다음에 법률전, 금융전 이런 4가지 전술에 따라서 그 세부적인 전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강도에 따라서 하나씩 이렇게 아마 나올 것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새 반에 편성이 되면은 일진들끼리 낮은 강도의 이 마찰을 벌이잖아요. 세계의 일진들이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펜타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말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타닐 어제부터 계속 저희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이고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마약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우리랑 관계없다. 우리 모르는 문제다. 이러는데 이 부분에서 협상이 가능하겠습니까? 계속 중국 정부는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보낸 적은 없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만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또 하나 이슈가 이 펜타닐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하는 게 결국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뭐냐면 결국 우리가 테무라든지 그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인지 지금 미국 내에 하루에도 100만 개가 넘는 중국에서 온 택배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내의 정서는 뭐냐면 그 중국에서 오는 그 많은 택배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트럼프 행정명령에도 지금 뭐냐면 최소 면세 기준도 없애겠다라는 거죠. 이 800불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알리나 테무나 뭐 쉬인도 마찬가지로 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가로 했을 때 관세를 안 붙이는데 그것도 이제 하겠다. 이번에 들어간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정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신경을 더 쓰겠다. 이런 식의 지금 물밑 협상. 지금 멕시코나 캐나다 이민 정책 이런 부분에서 뭐 사람을 더 하고 뭐 관리를 하겠다 뭐 하는 것처럼 중국도 더 우리가
이렇게 유통될 수 않도록 더 신경을 많이 쓰겠다. 이 정도까지는 중국은 네. 협조를 할 것이다. 예. 그런데 돈을 뭐 정말 많이 써서 유통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잡아드리겠다. 뭐 이런 식의 뭐 표현까지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물밑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 그래도 외부로 공개를 안 한다는 그럴 건가요?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트럼프가 만족을 할까라는 의문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까요? 이 정도로? 그렇죠. 가능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급하냐 내가 급하냐. 그때 그렇기 때문에 또 2월 10일 날 부분에서 많은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물밑 협상을 통해서 그 전에 아마 또 한 달 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다른 논리가 또 떠올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있는 부분에서 똑같이 만약에 지금 멕시코, 캐나다가 없었다면 관계는 멕시코, 캐나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시진핑 똑같이 그런 식의 개념을 하면 이거는 아까 일진의 부분에서 밀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딥시크 때문에 지금 중국 내 분위기가 난리인데. 굉장히 그 고향이 또 있나 보죠. 그럼요. 요즘 뭐 딥시크 관련 참여한 사람 집 앞에서 인증사 찍고요. 그 지금 뭐 난리도 아니죠. 량원핑 같은 CEO 같은 그 광동성의 집 앞에서 관광객들이 거기 앞에 와서 직접 셀카로 찍으면서 엄청 고무되어 있죠. 중화의 자존심을 높였구나. 맞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정치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힘들겠죠. 또 하나의 협상의 걸림돌 짚어보자면은 역시 파나마 운하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근거 없다는 입장인 거죠. 네. 중국은 뭐 지금 이게 중국화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가 그전에 해왔던 계속 1대1로 영향력을 지금 하는 거다.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거다라는 측면이고. 근데 지금 트럼프 2.0 루비오 장관이 가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1대1로도 지금 탈퇴하겠다라고 지금 일단 보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 파나마 운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1대1로의 특히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게 파나마거든요.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군사 거점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이걸 파나마를 그냥 물동령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트럼프 2.0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게 군사 거점용으로 중국화되는 게 매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 단순히 물류만이 아니다. 물류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번에 되자마자 마크 루비오 장관이 바로 이번 남미를 가는데 파나마에서 바로 이슈가 지금 커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항만이 미국 물동량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그다음이 중국이고 일본인데 그럼 그게 만약에 중국화되는 것은 미국 물동량 영향이 있고 플러스 군사 거점화가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막아야 된다는 게 미국의 의도고 중국도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 이런 것도 드러나지 않겠지만 아마도 보이지 않게 이제 영향력을 파나마에 좀 할 가능성이 없다. 중요하게 보는 측이 하나 있고 이쪽에서는 우린 모르는 일이다 이러고 있는데 이게 간극 좁히기 이것도 물밑에서는 좀 가능할까요? 지금 이건 불고 중국 이게 이슈가 된 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중국은 이거에 대해서 뭐 이걸 자기 바로 지금 뭐 이게 침해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내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꾸 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더 그게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다. 지금은 일단은 뭐 1대1로나 중부 차원 입장이 아니라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홍콩 기업 지금 두 개의 물동량 부분에서 항만을 지금 짓고 있는 홍콩 기업 그 이슈가 지금 두드러지는 거고 이게 확산이 돼서 이제 중국 1대1로와 지금 연결돼서 지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여기서 뭐 나아가서 하는 코멘트 이 부분에서는 크게 이야기는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상황을 좀 짚어봤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상황들이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관세가 중국에 미칠 영향 그렇게 크지 않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중국 내부 경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지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점진적으로 올라서 트럼프가 얘기했던 대로 60%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중국이 받는 타격 정도는 굉장히 커지는 거 아닙니까? 큽니다. 우리가 일단 중국 경제 이야기를 할 때 일단 우리 작년도 경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작년에 중국 경제 5% 했어요. 5%를 했는데 4분기 때 이제 5.6에서 이제 5%를 만들었는데 그 5% GDP 규모가 한 2경 한 7천조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 소비가 한 44.5%를 기여를 했고요. 예. 수출이 30.3%였어요. 예. 이게 생각보다 훨씬 늘어난 거죠. 예. 방어할 수 있었던 5%를 방어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게 소비가 안 되는데 수출 때문에 된 거예요. 그다음에 투자가 25.2%. 예. 이래서 만들어진 게 5%입니다. 예. 그런데 수출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수출 내용을 보면 미국이 2023년 대비 14 기본에서 한 5%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체 중국 수출 비중에서 한 14.7%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국인데, 근데 사실 이것도 그 전년도 대비했을 때 비중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대미 수출 부분들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것은 맞다. 그래서 다변화하고 있고 아세안 지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EU, 중남미 이런 나라들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네. 근데 여전히 미국이 아까 14.7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시 못하죠. 무시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좋게 지내려고 하는데 진짜 이게 60% 가면 타격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 GDP가 지금 뭐 5%지만 이게 타격이 갔을 때는 정말 뭐 이제 2% 영향을 1.6에서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지금 소비죠. 소비죠. 네네.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가 소비의 기여도가 거의 70% 이상이거든요. 그까지 올려야 된다. 그래서 목숨 걸고 지방 양해가 지금 끝났는데 어느 성이나 시나 그 지방 양해 핵심은 내수, 소비, 그다음에 투자입니다. 이 효과가 좀 있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수출이 이제 방어를 했는데 중국이 지금 작년에 이제 해왔던 걸 보면 소비 부분들 해서도 뭐 자동차나 그다음에 여러 가전제품 부분에서도 확실히 많이 팔렸고 판매 부분들이 있고 그걸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뭐 양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두 가지 새로운 건데 그러니까 대규모 설비 경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투자를 그러니까 해서 이제 끌고 오는 것들. 근데 투자가 예전처럼 뭐 우리가 말하는 인프라스트럭처 뭐 도로 설비인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직접 회로 하이테크 제조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이런 식으로 점점적으로 이제 비중이 확실히 늘어나는 게 보인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설비 경신의 부분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소비품 이구환신 우리가 많이 다뤘던 그 부분에서도 있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최근에 1월 8일 날 이번에 공무원에서 이제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경제 관련 부처 이제 장관들하고 같이 차관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 보면 이고환신 품목 가전 제품도 기존에 8개에서 13개로 더 늘리고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밥솥까지도 뭐 헌것 주면 새 것을 더 바꿨을 때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그러니까 더 훨씬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돼. 그 데이터로도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에 타격이 갈 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 쪽을 좀 더 강화한 추세다. 미국 쪽에서 이렇게 계속 정말 강하게 나와서 정말 60%까지 한다. 중국에서 대응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중국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했을 때 중국의 대응을 말씀하셨는데 했을 때 제가 아까 여론전 심리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대내적인 부분은 일단은 훨씬 더 시진핑 입장에 나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더 14억을 공고히하는 그게 여론전이고요. 대외적인 것은 우리가 이번에 구글에서 봤다시피 압박을 가는 겁니다. 지금 월마트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미국계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시그널을 드리는 게 여론전이고 심리전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더 나았을 때 이런 이슈를 가지고 다른 여러 리딩 국가들하고 같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그러니까 이런 또 남미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 더 이제 하는 뭐 브릭스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 같고요. 법률전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중국의 수출 통제, 그다음에 관세법 수정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 12월부터 돌아가거든요. 그 제재에 대한 부분들을 강도를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금융전인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국채 매도를 한다,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중국도 받아들이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다. 하지만 여전히 그 하나의 대응 방안을 시나리오로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가상화폐인데요. 중국의 가상화폐가 지금 반가상화폐인데 이 정책이 완화될 가능성 이게 매우 큰 이슈입니다. 완화될 가능 그러면 또 가상화폐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이
지금 이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완전히 친가상화폐와 반가상화폐에서 좀 완화된 정책을 중국이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가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 이런 금융전 시나리오까지를 그때마다 대응을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운 거는 원자재를 무기화하는 거, 이 부분이 제일 무섭긴 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역시 우리나라가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세 전쟁 더 격화될 때마다 교수님 모셔가지고 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님과 함께 미중 관세 전쟁에 대한 전망과 분석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